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한 답답했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은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비 피해 없으셨어야 될 텐데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전국이. 특히나 이 수도권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강남 이쪽으로 해서 정말 심지어 100 몇 년 만에 동작구 일대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실제 비 피해를 또 입으신 분들은 그 암담한 심정을 제가 또 같이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은 저도 갖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렇게 좋게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가올 추석 미리 당겨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도 빨리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1시간 가까이 해서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부동산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하얀마을 경남아파트에 지금 현재 거주 중인데, 네. 추후에 지금 제가 안산 쪽에서 창업을 예정 중에 있어가지고, 네. 현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나 그걸 하고서 해야 될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갖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부천 상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가져갈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예.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천에 어떤 아파트를 갖고 계실까요? 하얀마을 경남아파트요. 하얀 마을이요. 예. 하얀 마을이면 상동역 아래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 경남 아파트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죠? 예. 위쪽은 이제 라일락이 되겠고 아래쪽에 이제 상원고등학교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경남 아파트가 되는데, 예. 이 경남 아파트를 그러면 전세를 주고 가느냐, 예. 매도를 하고 가느냐, 이게 이제 예. 궁금하신 거네요. 예. 이 아파트를 그냥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도 크게 어떻게 보면 이사 가시고 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으신 거죠? 예, 그런 건 무리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를 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세보다는요? 그러니까 월세를 주시던 전세를 주시던 전 이 아파트를 예.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예. 이거를 매도하고 가지는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일단 우리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2002년에 지어졌잖아요. 예. 2002년 월드컵 잊혀진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기억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또 유별나게 기억을 하는데 예. 2002년에 지어진 거고 그러면서 400세대가 조금 넘어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는 참 입지가 괜찮아요. 보면 예. 자, 우리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게 이제 부천이란 말이에요. 예. 이 부천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오르게 됐나를 따져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예. 여차저차한 이유로 코로나, 부동산 정책, 경기 부양, 저금리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자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 주택 가격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이제 실수요자, 이 실수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으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집값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예.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공포심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예, 예. 서울에서도 이제 외곽 쪽으로 자꾸 이제 퍼져 나간 거고, 그리고 예, 예. 주변 지역 쪽으로 점점 펼쳐져 나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지역 중에 하나 대표적이었던 게 7호선이나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우리 부천이 이제 대표적이었던 거예요. 예, 예.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부천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단은 뭐 학군 초등학교라든가 뭐 초중고등학교를 잘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산업단지에 뭐 크지는 않지만 부천 관내에 일자리가 있다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을 탄탄하게 지켜주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일자리, 누가 뭐래도 일자리가 되겠고, 그런데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일자리가 뭐 크진 않지만 지역적인 일자리가 있더라. 두 번째는 교통 편리성을 따져야 될 텐데 예. 우리 아파트 바로 위쪽에 가면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있잖아요. 예, 예. 상동역 타고 뭐 지하철 타고 강남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교통 편리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학군이 인문적인 학군 그 환경인데 학군이 되겠죠, 학군. 예, 예. 학군 보니까 뭐 명문이다 아니다라는 일단 두 번째인 거고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잘 우리 관내에서 아이들 케어하기가 좋게 다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거기에 더해서 뭐 대형 마트니 편의 시설이니 이런 것들이 또 대형 대학 병원이니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조정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뭐 오르고 하여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부동산 조정장에서 하락 시에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강력한 힘들을 우리 경남 아파트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증을 해주는 게 지난 한 5년만 볼까? 2015년부터 2020년 예, 예. 요 5년 동안의 가격 상승분에 비교해 봤을 때 예. 작년 1년 동안 오른 금액이 훨씬 커요. 예, 예. 2021년 1월부터 정확하게는 8월 말까지 오른 금액이 예. 그 전에 5년 동안 오른 금액보다 훨씬 크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 금액이 확 떨어져야 조정 시장이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진 한 1년 동안 작년 9월부터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뭐 저기 뭐 다른 지역들은 몇 억씩 떨어지는 판에 우리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거의 그냥 그렇게 횡보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더해서 또 하나 더 증빙을 해준다라는 게 우리 아파트에 지금 전세가율 알아보셨어요? 예, 저 대충 한 4억 대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전세가율 자체가 지금 70에서 75%를 육박을 하는 거예요. 매매가 대비. 예. 이 정도면은요,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이에요. 어. 조금 더 있으면 이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전세가 금액이 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여기에 살고 우리 경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만족한다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만한 예. 전세 금액을 지불을 하더라도 무려 매매가 집 가격의 75%에 육박하는 전세 금액을 지불을 하더라도 난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왜? 그만큼 살기가 편하니까.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세가에 조금만 더 자극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매가가 오른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렇게 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불안정하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이런 자리에는 이런 예. 시기에는 이렇게 탄탄하게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매력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부천 지역은 부천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파트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파트라는 말씀인 거고요. 예, 예. 자, 이 조정장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상승,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 예. 우리 아파트 뭐 특별히 주위에 뭐 그렇게 개발 호재가 있지는 않다라고 쳐도 예.
조금만 고개를 오른쪽으로 보면 부천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뭐 몰려 있거든요. 일단 아파트 가격을 집값을 제일 많이 자극하는 게 교통인데 예, 예. 거기에 광역 교통 아주 고속 교통이 되죠. GTX라고 하잖아요. 예, 예. GTX B 노선, 거기에 D 노선, 거기에 대곡 소사선, 예, 예. 기존의 7호선 이 네 개의 노선이 맞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부천 종합운동장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일자리에 그냥 산이고 공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반사 이익 누가 누릴까요? 어, 우리 아파트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조정시장을 잘 현명하게 넘긴다. 그 현명하다라는 건 시청자님이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집 잘 갖고 있으면 돼. 아,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조정시장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기 잘 지나면 조금 지나면 뭐야? 교통에 대한 호재가 풍부한 부천 종합운동장에 그냥 몇 개의 노선이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다시 반등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좋은 걸 팔고 나가면 안 되겠죠. 예, 예. 나가셨다가 다시 못 들어오셔. 이해되셨으면 예, 예. 자,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일단 요거 보유하셔. 뭐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저는 그거는 뭐 관여하고 싶지 않고요. 예, 예. 일단 이 아파트 경남 아파트 잘 좀 홀딩해 놓으셨다가 다시 또 예, 예. 반등한 시기에 또 다시 차익 한번 누려 보시고 사업 번창하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6624번님이 보내주셨네요. 강북구 수유동 412번지 일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혹은 매수 계획 가지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수유동 일대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수유동이요. 수유동은 좀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이초등학교 쪽, 그 다음에 수유동 170번지 일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이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예정은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수유동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이초등학교 위쪽이 우이초등학교 1구역, 요 아래쪽이 우이초등학교 2구역, 그리고 요쪽에 강북중학교 아래쪽, 요쪽이 이제 수유동 170번지 일대 이제 신속통합기획 쪽 후보지로 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수유동 쪽에는 이렇게 이제 재개발 권역을 좀 표시를 해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그 우이 초등학교 쪽 주변 위아래 쪽은 뭐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전망을 이 수유동에 대한 전망을 한번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 개발에 대한 전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이 지역이 강북구란 말이죠. 강북구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해도 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바뀐다고 해도 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 가격으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보통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노도강. 그런데 이 노원구는 그래도 노원구는 이제는 뭐 하위 그런 게 아니죠. 노원구는 뭐 상계, 중계, 하계, 뭐 아파트촌으로 이런 쪽들이 뭐 재건축이니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서 최근에 1, 2년 사이에 엄청 가격이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노원구는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뭉치게 되면 굉장히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운해할 것 같고요.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창동을 위시해서 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평균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고. 그런데 강북구는 딱히 보이는 게 특별히 없단 말이죠. 수유동이라든가 번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는 건데 미아동이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이 가격이 높다라고 체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추가 분담금 몇 억씩 내게 되면서
뭐 예비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겠냐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실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진행이 그 한 단계 지나는 게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거주 세력들 자체가 서울 시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 지역들은 이 높은 주거 비용에 그냥 밀린 거예요. 떠밀려서 중심부에서 계속해서 떠밀려 가다가 자리 잡은 게 이제 이쪽 대표적인 이쪽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세력이 줄을 이루면서 특별하게 뭐 몇 억씩을 또 추가 분담금이니 재개발을 하게 되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세력들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 서울의 앞으로의 그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정비 사업에 대한 아주 그냥 활성화다. 특히나 재개발 시장이 본물을 이룰 것 같은데 이 재개발 쪽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서민주택으로 대변이 되는 뭐 단독 다가구, 그러니까 저층 주택들이 되겠죠.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울에서는 허물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심부부터 계속해서 이제 또다시 밀림 현상, 도미노식으로 중심부부터 계속해서 퍼지는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쪽으로 몰리게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신축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민주택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3천에서 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갭 투자를 통해서 뭐 한 4년 정도 전세 주고서 치고 빠지기 하기에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 사회 초년생들 술값이라든가 교통비 괜히 그냥 특별히 차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괜히 남 눈 의식해서 차를 사시는 그런 젊은 그런 분들 저는 혼내주고 싶은데 그런 돈들 아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아끼신 돈으로 갖고 이런 데 갭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4년 정도 열심히 내 연봉 모으고 월급 모으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갭 투자 그 이익금 같이 모아서 또 다시 더 평수 늘려서 그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치고 빠지기에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재개발을 노리고 몇 년 동안을 묵혀놓기에는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희망 고문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니까요. 제 말 잘 참고하시고 전망 자체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재개발에 대한 전망은 글쎄 물음표 그러면 갭 투자에 대한 전망 나쁘지 않다. 아주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의 연령대라든가 투자 성향,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상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이들이 의정부시 밀락동의 밀락 센트럴 17단지를 매수를 했어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의정부시 밀락 센트럴 17단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지만 그래도 향후에 좀 가격이 빠지지는 않을지 혹은 더 오를 만한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밀락 몇 단지라고 그러셨죠? 센트럴 17단지를 매입했더라고요. 네, 센트럴 17단지면 여기 삼연초등학교 있는데요. 예, 무슨 초등학교에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고요. 네. 여기 거를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최근에 매수해갖고 6월에 했더라고요. 6월에요. 네네. 네. 좋습니다. 6월에 이제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요? 밀락 센트럴 17단지라고 돼 있어요. 네, 센트럴 17단지요. 네네. 자, 이렇게 밀락지구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정부잖아요. 의정부. 네네. 의정부가 이제 구도심이 되겠죠. 이렇게 원래 의정부. 네. 원래 의정부 즉 이제 1호선 라인으로 이어져 있던 네네. 이 의정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이 송산, 고산, 밀락지구 네. 요렇게 된 이제 신의정부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네. 이렇게 신의정부. 여기는 어떤 호재가 있느냐? 여기 이제 여기 아래서부터 오시면 7호선 연장되는 건 아시죠? 네,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 그 네, 네, 네. 지역은요. 이쪽에 7호선 그 마지막 도봉산역인가? 그래서 장암 네. 쪽에서 이쪽으로 탑성역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7호선 연장이에요. 네네. 7호선은 9호선하고 2호선하고 7호선은 상당히 인기 있는 노선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네네. 이 7호선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이 신의정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의정부는 크게, 그리고 이제 여기를 그 경전철로 이어주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금오지구인데 뭐 여튼 그래서 구도심과 네. 신도심의 중심으로 해서 쌍두마차로 이제 의정부는 가격 자체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네네. 구의정부에는 이제 GTX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GTX에 대한 호재가 있고,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자녀분들이 매수한 센트럴 17단지 같은 경우는 네. 이 7호선은 지금 이렇게 탑성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아직은 역세권이 아닌 거예요. 네네. 이 7호선하고 이렇게 의정부 경전철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근데 추후에는 요 경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내에 흐르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이 있거든요. 네. 여기 어룡역부터 해서 네. 이렇게 우리 아파트 바로 앞까지 들어오게 돼요. 네. 여기 경전철 연장, 지금은 이제 아닌데 네. 이게 이제 통과가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진행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상 봤을 때 뭐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는 우리 아파트는 지금은 비역세권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네. 그냥 역세권이 아닌 초역세권으로 바뀌거든요. 아, 예. 그런 호재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아래쪽 보면 탑성역 아래쪽으로 해갖고 뭐 이제 의정부 법조단지라든가 네. 그 다음에 또 유통몰 해서 물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막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일자리도 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제반 사항들로 인해서 뭐 당연히 우리 아파트는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올해 그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는 나빠질 게 없는 아파트예요. 아, 네.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 가격에서 뭐 일부 조정은 우리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조정이라는 게 네네. 전체적으로 의정부 전체가 조정을 받기는 할 건데 당연히 그 전체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같이 받더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반등할 여지는 있다. 그만큼 또 새 아파트고 하니까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어차피 거주할 거잖아요, 자녀분들이. 네. 그러면 금매로에서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매로 매입했다고. 금매로 했으면은 조금 싸게 매입을 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작년 최고 시세보다는 조금 조금 떨어져 있는 가격으로. 네, 그랬는데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 조정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뭐 우리 센트럴 17단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버티다 보면 좋은 일 있을 거다. 아, 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27년까지는 잘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1864번님의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기름 뉴타운입니다. 기름 뉴타운의 레미안 6단지에 거주 중인데요. 장애인 뉴타운으로 이주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름 뉴타운에서 장애인 뉴타운으로 지금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름 뉴타운하고 장유 뉴타운은 뭐 특별히 뭐 글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기름 뉴타운, 기름 뉴타운이 되겠고, 장유 뉴타운, 장유 뉴타운이 될 텐데, 자,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공통점은 뭐 말에서도 나왔듯이 뉴타운이라는 게 있겠죠. 일단 뉴타운 저층 그 노후 주택들을 뭐 신축 아파트로 바꾸는 이제 뉴타운이 있겠고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은 그 주요 수요 세력들이 어디냐? 그 주요한 수요 세력들. 뭐 보시면 우리 기름 뉴타운은 4호선으로 이어지고 장유 뉴타운은 지금 동북선은 뭐 뚫리지가 않았으니까 일단은 6호선을 타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도심이 되긴 도심. 주요 수요 세력은 우리 기름 뉴타운이나 장유 뉴타운을 선호하는 주거 세력들은 도심의 일자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기름 뉴타운이나 장유 뉴타운이나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 동북선 개통이 있겠네요. 이 동북선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동북선도 자, 기름 뉴타운을 거치고 장유 뉴타운도 지나가게 되고 아우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 동북선도 공통적인 요인에는 들어가네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제가 적었지만 너무 정신없이 적은 것 같네요. 일단 차이점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완성형이다. 뭐 완성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요. 완성 단계에 있는 이제 기름 뉴타운이 되겠고 우리 장유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다. 시작 단계. 자, 여기서 하나 짚어볼 건 완성 단계보다는 시작 단계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작을 해서 얘가 이제 완성을 되어 봤을 때 완성 단계까지 갔을 때 이 장유 뉴타운이 입지적으로 월등히 기름 뉴타운보다 뛰어나게 되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 오히려 도심 쪽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기름 뉴타운이 더 비교 우위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입지적으로 봤을 땐 기름 뉴타운이 조금은 더 나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후에 뭐 또 이제 갈아타기를 예를 들어서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갈아타기에 대한 또 그 시간적인 노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대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취득세도 있을 거고요, 소유권 이전 비용도 등록세도 있을 거고요,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있을 거고요, 이사 비용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부대 비용, 불필요한 부대 비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따진다고 보면 이 기름동은 바로 우리 기름 6단지 같은 경우는 레미안 6단지 같은 경우는 기름역 바로 초역세권이 되는데 우리 지금 장유 뉴타운에 어떤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쪽 위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래쪽 돌고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멀거든요. 상당히 머니까 오히려 역을 이용하는 데서는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 어차피 동북선 뚫리게 되면 기름 뉴타운도 그거를 또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등히 나은 입지라면은 몰라도 그냥 거의 비슷한 입지에서 단지 집이 새 아파트다라는 거로 인해서 갈아타기를 시도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좀 뭐 가격이 장유 뉴타운이 훨씬 더 입지가 좋아 보여서 추후에는 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난 갈아타겠다, 뭐 그런 이유도 아닌 거고요. 어차피 갈아타봐야 나중에 완성돼봐야 비슷한 길을 걸을 그런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입지니까 굳이 지금 갈아타기 하면서 이 뭐 부대 비용 괜히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그런 행위들은 좀 자제해 주십사라고 해서 갈아타기 반대입니다. 그냥 기름 뉴타운 레미안 6단지에 잘 거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9542번님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미사강변 12단지에 거주 중인데요. 강동 롯데캐스퍼스트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자, 미사와 강동은 좀 그래도 붙어 있는 위치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이주하시는 게 낫겠죠.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하고 지금 미사 강변 12단지하고는 분명한 구별이 되는 거죠. 제가 바로 전 그 상담하고는 결을 좀 달리하는데 얘네들은 입지가 당연히 강동구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가 더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5호선으로 같이 되는데 어차피 역에 대한 이용도 우리 롯데캐슬 퍼스트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별내선 연장이 되는데 암사공원역인가요? 이쪽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8호선 별내선 연장이 되는데 이 연장이 24년이거든요. 24년 초에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있으면은 개통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뭐 잠실에서 한번 갈아타게 된다라고 하면 2호선으로 해서 삼성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역삼역이라든가 바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강남 진출 어떤 진입성은 훨씬 더 개선이 되면서 일단 뭐 학군적으로 봤을 때도 강동구의 명문 학군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강남 어떻게 보면 강동구를 강남 4구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4구에 들어가는 게 보통 동작구냐 뭐 강동구냐 서로 내가 위다 하는데 뭐 강동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축 아파트들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강동구에 대한 무게 중심을 더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강남 4구라고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하위에 있는 상위권에 안착되어 있는 강동구로서의 갈아타기 전략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9호선을 또 염두에 두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9호선 자체가 일단 4단계가 2028년까지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 아파트 미사강변 쪽의 아파트하고는 뭐 전혀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는 데서 일단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5단계 공사가 진행됐을 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발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강남에 대한 접근성, 시기적으로 봐도 롯데캐슬 퍼스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좋겠고 세대수로 보나 학군으로 보나 강남 접근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연히 강동구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가 미사 강변 12단지보다는 더 나은 입지다, 월등히 높은 입지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제가 아까 요 전 상담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입지보다 훨씬 좋은 입지라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갈아타기는 찬성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아까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이제는 갈아타기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 쪽으로 이주하시는 의견 찬성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7185번님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합정동 성산중학교 일대 재개발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합정동 성산중학교 일대인데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한강변이죠. 한강변의 노후주택지를 여기가 이제 성산중학교가 되겠는데 아마도 이 일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지역에 이제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 고민을 하시는 분 같은데, 자 우리가 한강변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른 거 없겠죠. 한강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노후주택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한강 조망을 품는 정말 높은 가격을 실현할 수 있는 아파트로 탈바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변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합정동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지금 시청자분 같은데요. 이쪽에 성산중학교 일대는 조금은 좀 합정동 자체가
요렇게 행정구역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가 아마도 합정동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합정동이라고 하면 지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좀 노리실 것 같으면, 재개발을 좀 염두에 두실 것 같으면 이 양화대교 2호선으로 이어지는 이 양화대교를 넘어와서 이렇게 홍대 합정역이나 홍대역으로 지나쳐가는 요 오른쪽 라인 성산중학교 블록 말고요. 반대쪽에 있는 지금 이 지도상에는 양화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왼쪽으로 좌측으로, 그러니까 양화대교를 당산동 쪽에서 합정동으로 넘어와서 좌측면에 있는 한강변을 공략하시는 게 아마도 훨씬 낫지 않겠느냐. 자, 이유는 보면은요. 저희 때는 젊을 때 대학교 때 하도 약속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는 뉴욕제가 앞이었습니다. 이 강남 뉴욕제가 앞이었는데 강남역에 이제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 홍대 상권이 엄청나게 이제 막 발달이 되면서 뭐 강남 역세권 저리 가라라고 하면서 이 강남 상권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젊은이의 거리로 해갖고 홍대 상권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 2호선으로 연결이 되는 여기 합정역, 이 합정동에 또 이 홈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합정역 교차로가 또 개발이 되면서 정비가 되면서 이쪽의 상권이 또 엄청나게 커졌죠. 엄청나게 커지는 상권이 되다 보니까 이 홍대 상권과 합정 상권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실 게 여기 마포 세빛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과거에 당인이 발전소인데 이 당인이 발전소를 지하화하면서 그 위쪽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공원으로 탈바꿈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정역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데 이쪽 보니까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는 실제 가보십시오. 엄청 잘 가꾸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이 공원화가 돼 있는 곳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합정역부터 이 공원으로 이어지는 이 반경, 즉 시청자님이 지금 문의해 주신 성산중학교 일대를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금 그 변경이죠. 일반 주택들, 이 주택들을 근생으로 변경을 해서 장사들, 그러니까 가게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원 뭐 숲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공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을 노리면서 또 교통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신축 행위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신축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 즉 이런 것들이 근생이 들어감으로 해서 재개발은 그만큼 더 힘들어질 거고요. 신축 행위로 해서 또 노후도 훼손되니까 또 재개발 그만큼 힘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산중학교 있는 블럭은 재개발을 염두에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좀 더 가서 상수역 아래쪽에 있는 이 블럭 같은 경우는 그 노후도 자체는 이 성산중학교 인근 블록보다는 조금 더 노후도 돼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근생으로 많이 바뀌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재개발에 대한 압력은 성산중학교 블록보다는 조금은 더 압력이 세해지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확실할 거는 이 좌측 아예 그냥 대로 건너편 쪽으로 해서 저 합정동 좌측으로 해서 보면은 한강변 쪽으로 노후주택들이 여기는 역하고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역세권의 그 상권들이 이 노후주택지 한강변 있는 쪽까지 확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주거 지역에 노후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이 뭐 재개발에 대한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더 세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성산중학교 일대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다? 글쎄요, 의문이 되는 거고요. 그럴 바에는 성산중학교 블록이 아닌 양화대교 반대쪽 블록으로 한강변 쪽으로 해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봐라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근 다른 지역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계속해서 8849번님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중랑구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중랑구가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랑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저쪽 위쪽에 뭐 예를 들어 노원구라든가 뭐 성북구라든가 뭐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이 한강변 쪽,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강남권으로 훨씬 더 물리적인 거리는 훨씬 더 가깝거든요.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죠. 낮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보게 되면 일단은 지하철 6호선으로 연결이 돼 있기는 하지만 강북, 자, 한수 이북이라고 하죠. 강북 권역의 동쪽 끝자락이죠. 끝자락이다 보니까 그냥 옆에는 망우산 그냥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마지막 경계이죠. 동쪽의 경계인데 그게 강남도 아니고 강북쪽의 마지막 경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랑구가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와중에 우리 신내 6단지 같은 경우는 그 시형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이쪽에 보면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에 흔히 말하는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 가격이 낮지만 올 아파트 생활권이에요. 그 여기서 딱 나오면 그냥 주변이 온통 다 아파트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할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온통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자, 지하철역을 품고 있고 지하철 초역세권에 학교도 품고 있고 온통 아파트 생활권이다. 이런데도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입지적으로 이렇게 끝자락이라는 소리, 그리고 주변에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 개발 제한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도 녹록치 않고 끝자락이고 일자리에도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 가격을 못 받았는데, 일단은 이제 상봉역 그 인근, 망우역 인근, 그다음에 신내역 인근, 그리고 양원역 인근,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면목선이라든가 또 GTX에 대한 호재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교통과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자체가 굉장히 정비되면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거 환경은 훨씬 나아질 거죠. 교통 환경도 개선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그렇게 제 가격을 받지 못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랑구 전체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우리 신내동에 있는 그 신내 6단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후에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용적률로 봤을 때는 서울에 몇 개 안 남은 이제 그 100단위의 용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가락 시형 아파트라든가 성산 시형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습을 했잖아요. 재건축이 됐을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았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 한계점은 존재하겠으나 추후에 중랑구 전체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도 조심스럽게 상승을 예측해 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니까요. 말씀 참고하셔서 투자 역량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건축과 관련해서 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오늘도 시간적으로 뭐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했는데요. 일단 이 1:1 상담을 좀 안내해 드리기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1:1 상담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좀 이제 들로 산으로 많이들 밖으로 떠나시다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요 시기에 꼭 제가 짚어드릴 게 있는데 오늘 아침자 아시아경제인가요? 그 부동산 소식란에 보시게 되면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쭉 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되겠죠. 주택을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되겠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자기 경제력에 비해서 주택을 좀 많이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세 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종부세를 위시해서 보유세 폭탄이 뻥 하고 터지게 돼버리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에 해당이 되죠. 당해세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증금보다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에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증금은 그냥 받을 수 없게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굉장히 치사한 거지만 세금의 전가라고 볼 수가 있죠. 좀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 또한 세금의 전가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집 하나 정도는 꼭 좀 갖고 가자. 자, 그 집값이 지금 떨어진다, 조정받는다, 뭐 집값이 떨어진다, 심지어 폭락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어차피 어떻게 해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인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집을 사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반길 만한 소식이지 대다수 일반 분들이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닌 거죠. 뭐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돈이 집을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이야. 심지어 내가 좀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집이 없는데 그 사람은 집을 갖고 있네. 당연히 집값 떨어지는 거를 저라도 좀 인간적이라, 저라도 사람이면 좀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최근에 대해서 부동산 조정에 대해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는 건데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여튼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특히나 요즘 가장 많은 게 또 금리 인상, 그리고 또 뭐 코로나도 뭐 있겠고요. 경기 둔화가 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또 집값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구적이 아니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더라.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면 이 단기가 이런 것들이 지난 그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소린 거죠. 언제까지 내가 무주택자로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심지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집 하나는 꼭 갖고 있자. 이런 게 결론인 거고요.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 세력에 꼭 좀 들어가셔라 라는 말 좀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며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그리고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일정 잡아보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